예, 일과의 두 번째 핸드아웃인 1, 2, 3, 4, 5형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어의 문장들을 다섯 가지 형식으로 구분하는 그런 핸드아웃이 되겠고요.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 1, 2, 3, 4, 5형식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관계사나 접속사 같은 거 구별하는 시험 문제,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죠. 완전문, 불완전문, 이 개념을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숙제에서 수업 시간 중에 계속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몇 형식이냐, 요거 몇 형식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어렸을 때 이게 완성이 되어지면 영어 문장들을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1, 2, 3, 4, 5형식 이제 각 핸드아웃의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제목이고 이게 1과에 1형, 2형, 3형, 4형, 5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1, 2, 3, 4, 5형식을 다 이렇게 쓰기가 필기할 때 너무 느려서 1V V는 뭐냐면 영어의 동사가 verb지 않습니까? verb 그러니까 즉 동사를 가지고 구별하거든요. 동사에 따라 1, 2, 3, 4, 5형식이 구별되기 때문에 1형식을 1V, 2V, 3V, 4V, 5V라고 필기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수동 태까지 겹쳐지면 밑에 동사 밑에 쓰거나 이제 과거분사 밑에 쓰는 것들이 복잡해지는데 일단은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기했다시피 1, 2, 3, 4, 5형식은 동사에 따라 구별합니다. 그 동사들을 이 앞에 핸드아웃에서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 뭐 이렇게 나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누는 개념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동사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서 또 다른 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가면 아빠, 회사에 가면 뭐 과장, 뭐 또 이 저기 이 자전거 이 동호회 같은 데 가면 뭐 총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모양을 갖고 있듯이 직책을 갖고 있듯이 동사도 어떤 경우에는 비동사라고 비동사와 일반 동사 중에 비동사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동사, 타동사라고 구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태동사, 동작동사라고 구별하기도 하고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1, 2, 3, 4, 5형식의 이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요 부분은 보통 이제 이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나 중학교 1학년, 2학년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굳이 지금 하지 않습니다. 요건 그 마지막 이제 3800제, 마더텅 3800제에 3학년 교재를 하고 있는 학생들하고는 수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수업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갔을 때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자동사들은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줄여서 수불이라고 할 겁니다. 예. 타동사들은 옆에 전치사가 오는 게 불가능하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Mary는 타동사로 바로 뒤에 목적어 와야 됩니다. Discuss는 타동사로 바로 뒤에 목적어 와야 됩니다. Enter는 타동사로 바로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된다는 얘기들이 고등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더텅 1학년 것과 마더텅 2학년 거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굳이 지금 이 상황은 수업하지 않습니다. 자, 1, 2, 3, 4, 5형식. 말은 들어봤겠죠, 그래도. 자, 1형식을 완자라고 표현할 겁니다. 완자라는 건 뭐의 줄임말이겠냐? 줄임말 많이 쓰죠. 완전 자동사라는 말의 줄임말이 완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필기. 빨간색 플러스펜으로. 이 형식은 불자라고 표현합니다. 불완전 자동사를 줄여서 불자라고 하는구나. 3형식은 완타라고 합니다. 완전 타동사. 4형식은 건너뜁니다. 5형식은 불타라고 합니다.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규칙성이 있어요.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자동사냐,
자동사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완전, 불완전, 완전, 불완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동사,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 이렇게 규칙성이 있는데 중간에 사형식이 들어가서 수요동사라는 개념이 껴들어가 있습니다. 사형식도 수요동사라고 하는데 수요동사라고 합니다. 수요동사라고 하는 개념은 필기펜 빨간색 플러스펜은 중요한 거 표시할 때 하는 거고 필기펜 일단 여기다 간단히 쓰면 수요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개념이에요. 뭐 수여하다, 뭐 조언을 해주다, 뭐 사주다, 하여튼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누구누구에게를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하죠. 무엇을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누구한테 줬는데 그 목적어가 있을 거니까 목적되는 사람이 뭘 줬는데 다시 목적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줄여서 간목, 진목하고 얘를 우리가 앞에 핸드아웃에서 IO, in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를 direct object, direct object, indirect object 이렇게 됩니다. 자, 그 개념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예문 가지고 설명하고요. 자, 1형식 가보겠습니다. 용어들이 많이 어렵죠. 어떤 학생들은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런 말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금방 되지 않아요. 익숙해진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왜 뭘 가지고 완전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완전이란 말은 보충해주는 말이 보어거든요. 보어는 보자가 보충해준단 말이에요. 보충해주는 말. 얘가 동사가 완전한 상황이라면 굳이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가 없지 않냐. 완전하기 때문에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가 없지 않냐. 밑에 가면은 불완전하다 그래요. 불완전하다는 건 뭔가 완전하게 되려면 뭔가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지 않느냐. 주어를 보충해주면 주격 보어라고 합니다. SC는 주격 보어를 말합니다. 앞에 핸드아웃에서 했습니다. 보어란 말은 처음 들어보거나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아, 당연하죠.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뭐 이런 학생들 중에 보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아는 학생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아, 이거 보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이거 설명 한 번 듣고서 아, 알았어 이렇게 되지 않아요. 끈질기게 일정 기간의 시간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완전하니까 보호가 필요 없구나. 자동사라고 하네요. 자동사라고 하는 건 앞에 핸드아웃에서 했지만 자무라는 걸 했었어요. 자동사는 뒤에 무. 이 무는 뜻이 뭐냐? 무는 명사가 없다라는 뜻이었잖아요. 무라는 거. 그러니까 자무는 자동사 뒤에 뭐가 오지 않는다? 목적어가 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는 동그라미 타원을 그린 여기는 직선을 걷네요. 큰 상관 있는 건 아니에요. 자동사니까 옆에 아무것도 안 와도 된다. 형용사 온다면서요. 예. 여기서 말하는 무는 명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들 다 어려워요. 당연하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너네 나이 때 이걸 다 한다면 나보다 훨씬 훌륭한 영어 선생님이 되겠죠. 당연히. 아니, 나보다 당연히 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건 확실한데, 예, 나도 중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쯤에는 이 보호라는 걸 이해했고, 예, 목적어 뭐 이런 것들 막 이해했던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익숙해집니다. 지금 이 학원 다니고 있는 이제 기존의 학생들이 몇 달에 걸쳐서 조금씩 익숙해져가지고 지금은 제법 잘 대답하는 상황이 됩니다. 처음이 힘듭니다. 처음에 몇 달이 제일 힘듭니다. 그때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헬스클럽 같은 데 가니까 그 말이 써 있더라고요. 운동을 하면서 이
체육관에 오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렇죠. 일어나가지고 문 밖에 나가서 운동하러 가야지 하면은 그게 가기가 싫어가지고 예, 막 싫지만 일단 체육관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하게 되죠. 거기 써 있는 말이 운동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체육관에 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셨으니 좀 더 쉬운 걸 시작해 볼까요? 라는 말이 써 있더라고요. 체육관 입구에 비슷한 얘기입니다. 처음이 힘듭니다. 예, 딴 얘기 같지만 처음에 너무 힘든 거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거 조금만 이겨내면 몇 달 지나고 나면 크게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계속합니다.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구나. 그리고 똑같은 얘기네요.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구나. 이거죠. 그래서 1, 2형식은 자동사가 있는 거구나. 예. 밑에 갑니다. 3형식. 완전 타동사라고 돼 있어요. 완타. 완전하다는 얘기는 같은 개념에 저 위에 있는 거랑 보호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보충해주는 말이. 예, 이렇게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 없다는 거고요. 타동사라는 건 앞에 핸드아웃에도 했지만 타동사는 뒤에 뭐가 오느냐?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타목이라 그랬어요. 영어에 목적어가 필요한 게 앞에 목이라고 쓴 거예요. 목적어가 필요한 거 앞에 타동사 아니면 전치사가 온다라고 앞에 핸드아웃에서 했어요. 타목 관계와 전목 관계. 타동사 뒤에 목적어 와야 되고 전치사 뒤에 목적어 와야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 얘기할 때 또 나옵니다. 관계대명사 얘기할 때 나오죠. 예,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오는 동사를 말합니다. 자동사는 뒤에 명사가 안 오는, 목적어가 안 오는 거고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온다는 거구나. 지금 자동사 옆에 명사 오는 거 봤어요. 자동사 옆에 명사 오는 거 봤어요. 이 목적어가 아니라 주격 보호입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결할 겁니다.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옵니다. 여기 밑에 가서 불완전 타동사 5형식 먼저 갈게요.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뭔가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겠네요. 불완전하니까 예, 보호가 필요한데 OC라고 되어 있네요. 앞에 핸드아웃에 있었죠? 언제 했었나요? 여기 있잖아. 이런데 여기 있잖아요. 목적격 보호. 약자를 외우고 계셔야죠. 얘는 써주긴 하겠습니다. 목적격 보호 써볼까요? 예, 그 밑에 보면, 그 옆에 보면 이제 타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타동사는 목적어가 와야죠, 당연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타목이 되니까 타목, 타동사의 목적어. 예. 그리고 이제 수요동사 4형식에 대한 얘기는 아까 했습니다. 자, 올라가서 예문을 가지고 기본이든 예문들입니다. 여기 있는 예문들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동사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계속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서 몇 형식이야 이런 거 물어보면서 하는 말이 야, God is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1형식이잖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야, 이거 I am John이야, I am happy야. 이 말을 거의 2, 3년 동안 계속합니다. I am John이야, I am happy야. 그럼 얘는 명사고 얘는 형용사고 그 관계에서 얘가 2형식 동사라는 얘기를 할 건데 잘 못 알아들어도 돼요. 지금은. 근데 요걸 외우고 있어야 I am John. 주격보호로 명사가 왔다는 그 얘기, 그 문장이구나. 그게 됩니다. I hate John하고 같은 예문이잖아. We saw John singing이랑 같은 예문이잖아. 이러면서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문장들을 외워야 이거 말고 다른 문장들의 몇 형식인지를 막 수업 시간 중에 질문하고 할 때 손가락 들어서 아이들이 다 1, 2, 3, 4 형식 표시하게 하거든요. 그런 때에 요 문장들을 기억해내면서 익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라 가봅니다. There is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1형식 시작한 겁니다. There is God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의 there은 유도부사라고 해요. 어려운 말들 많이 나오죠. 태권도 부사 아니라 유도부사. 선생님 안 웃겨요. 아유 그렇죠. 예, 전 개그맨이 아니에요.
자, 유도부사라는 건 뭔가를 유도했다는 거예요. 문장이 오게 하는데 유도를 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유도부사고요. 부사는 꺽 세쳐 있잖아. 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돼지꼬리 땡냐친 거죠. 그리고 얘는 지금 요 부분이 there is got이라는 부분이 이 동사인 is가 주어보다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이 주어보다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얘가 일형식인데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도치라고 합니다. 도치는 또 뭐예요? 이 위치가 전도됐다. 어려운 한자네요. 위치가 전도됐다. 위치가 바뀌었다. 고순도치 아니야. 위치가 바뀌었구나. 원래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잖아요. 봐보세요. 주어 다음에 the sun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온 다음에 주어가 있었죠.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형식이니까 1부위. 근데 얘는 동사가 주어보다 앞에 있단 말이에요. 얘를 도치라 그래요. 도치라는 말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배운 문장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he is happy 라고 하는 문장을 우리가 평서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 어려운 거 되게 많이 나오네. 짜증내지 말고 천천히 해봅시다. 다 용어들이 정립이 돼야 문법은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평범하게 서술한 문장 해가지고 평서문이란 말이에요. he is happy는. 근데 얘를 의문문으로 바꿔라. 그러면 의문문이 뭐니? 그는 행복한 상태이다를 의문문으로 하면 그 남자는 행복하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is he happy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is라는 애가 동사인데 이형식 동사예요. he라고 하는 주어보다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갔단 말이에요.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의문문이라고 하고 도치가 됐다라고 합니다. 즉 여기 있어야 될 주어 다음에 와야 할 동사가 주어보다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의문문 때문에 도치가 됐다 그래서 의문문 도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운 맨 처음의 도치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레벨에 수업을 하는 이 3학년 교재에 보면은 맨 마지막 과가 부정어 도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부정어 도치 같은 것들의 시작입니다. 의문문 도치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주어보다 앞에 있네. 원래 주어 다음에 와야 되는데 주어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는 is he happy 이걸 의문문 도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도치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도치, 고순도치 아니에요. 자, there is God. 신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신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 선생님, God 왜 뒤에 왔는데 대문자 G 있습니까? 소문자 G 아니고 대문자 G를 쓰면 이거는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 선생님 교회 다니시나요? 아니요,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절도 안 다니고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어쨌든 뭐 어디 막 이렇게 편향돼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정치 얘기 수업 시간 중에 하지 않습니다. 종교 얘기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쓴 겁니까? 라고 하는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아마 이 핸드아웃을 만들 때쯤에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쓴 것 같아요. 근데 또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기독교 쪽 얘기들을 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어는 서양 쪽의 알파벳을 기반으로 한 영국에서 이제 쓰는 말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 거기에 관련된 단어들도 뭐 미니스터 목사님 무슨 뭐 아니면 뭐 cathedral 해가지고 무슨 성당 뭐 이런 단어들 church 뭐 이런 단어들 뭐 당연하지만 cathedral 뭐 이런 것처럼 성당 같은 단어들 알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기독교에 대한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셔야 될 텐데 이렇게 할 테지만 그런 얘기는 지금 할 사항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존재한다 또는 편하게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얘는 도치가 되어 있는 문장인데 원래 문장 어순은 뭡니까? God is there. 이게 원래 문장 어순이죠. 얘가 주어고요. subject. 얘가
일형식 동사란 말이에요. there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도부사고 돼지꼬리 땡내서 날아갈 수 있잖아요. God is there. 신이 저기에 있다. 또는 그냥 신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옆에 there이 부사니까 날아간다고 치면 돼지꼬리 땡냐에서 생략 뜬다고 치면 God is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주어, 동사. there이 없어도 완전한 문장이라고요. 주어, 동사로 완전한 문장이 됐다 그래서 완전 자동사가 나오게 되면 얘가 완전 자동사예요. 에? 여기 비동사 나오는데 이거는 불완전 자동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비동사가 1형식 아니면 2형식으로 쓰입니다. 비동사가 1형식 아니면 2형식으로 쓰일 때 뜻이 다르다는 거 좀 이따 수업하겠습니다. 신은 존재한다. 그러면 is하고 똑같은 말이 God exists 해가지고 이제 세모 안 칠 겁니다. 자, 1부이고요. 3인칭 단수 현재니까 3인칭 단수 현재를 3단현이라고 줄여버릴 겁니다. 3인칭 단수 현재니까 s가 붙어야 되네요. exist라고 발음합니다. exist s 붙어서 exist입니다. 어려운 발음이죠. exist고 얘가 뜻이 존재한다예요. 존재 부위라고 씁니다. 부위는 뭔가요? 한글 쓰다 갑자기 왜 부위입니까? 예, 하다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필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영어로 부위를 쓰면 아 존재하다란 말 필기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달라는 거예요. 필기를 빨리 해야 되는 때가 예, 메뉴에 있으면 필요합니다. 존재하다입니다. 이때 God is하고 God exist가 뜻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비동사가 1형식일 때의 뜻이 뭐냐? 뭐뭇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뭐뭇이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좀 이따가 2형식과 연결해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비동사는 1형식이면 존재하다라는 뜻이 또는 뭐뭇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필기하시고요.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Here comes John 이렇게 됐네요. 예, John이 여기에 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here도 부사가 되니까 돼지꼬리 땡냐가 될 수 있는 애고요. 부사잖아요. 여기에 저기에. 가만히 보면 스펠링이 비슷하지 않니? Here 여기에 there 저기에 그렇게 되죠. 그리고 어디에는 뭡니까? 예, here 여기에 there 저기에 where 어디에 이렇게 되죠. 스펠링이 비슷한 게 보일 거예요. 다 부사들이죠. Here comes John 하면은 여기에 John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동사고요. 1형식 자동사예요. 완전 자동사. 얘가 주어란 말이죠. John이 온다 여기에. 그럼 얘가 도치돼 있으니까 Here comes John 많이 쓰잖아요. Here comes John, here comes Jenny 뭐 이렇게. 그러면 원래 문장을 도치된 원래 문장을 바꾸면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John comes here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John이 온다 여기에. 예. John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얘가 주어고요. 따라오세요. 필기 따라오세요. comes가 1형식입니다. here은 부사라서 생략합니다. 밑에 거의 비슷한 문장이 있어요. John이 온다 to this place 이 장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to는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한다 그러냐면 이렇게 세모 표시한다 그랬어요. 전목 관계가 되는 이 전치사는 at은 전치사예요. 투부정사 같은 애들은 이런 투부정사 같은 애들은 to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건 투부정사란 뜻이에요. 투부정사는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투부정사는 동그라미를 치고요. 예, 투부정사들에는 동그라미를 치고요. 투부정사는 뒤에 동사가 오죠. 나중에 하게 되는 준동사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to 다음에 동사가 오면 얘는 동그라미 치는 투부정사고요. 이 전치사 to가 여기만 들어갔다면 세모 치는 거고 여기에 전치사 to가 되는 겁니다. 얘는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뒤에 뭐가 와야 돼? 예, 전치사는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명사 와야 돼요. 전명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this place가 명사가 되는 겁니다.
물론 this가 형용사고 place가 명사지만 하나로 명사라고 보면은 to this place가 이렇게 연결돼요. 여기 밑에 네모가로 친 거 요 면에다가 연결한 거예요. 전목 관계고요. 전명구가 되잖아요. 전목이니까 목적어는 명사만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 투부정사는 동그라미 칠 거란 얘기고 얘는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투부정사라는 걸 아는 거고 얘는 전치사 투라 이 전치사 투는 뒤에 명사가 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투는 뜻이 뭐뭐에 뭐뭐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from 서울 to 부산 그래서 부산이 뒤에 명사니까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go to school 학교에 가다 학교로 가다 할 때 그 to가 전치사 to예요. 전치사 to 다음에는 명사 나와서 전명구가 되고요. 전명구는 문법선을 뭘 쳤었니? 전명구는 문법선을 꺽쇠를 쳤어요. 꺽쇠를 쳤어요. 부사예요. 95% 정도 전명구는 부사가 돼서 얘는 꺽쇠 치고 날아가니까 look at me라고 하는 말에 look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자무가 된다. 즉 명사가 오지 않는다. 여기서 명사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정리해 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은 얘 here하고 to this place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얘도 부사고 여기에 이 장소에 여기에죠. 그러니까 here가 부사인 here가 원래 타고나기를 부사로 타고난 here가 전명구라 부사가 된 애가 뜻도 똑같고 품사도 다 똑같이 꺽쇠 쳐지는 부사입니다. 얘도 돼지꼬리 땡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책 전체를 통틀어서 형광펜을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John이 똑같고 comes도 똑같고 here과 to this place가 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John comes 여기에 전명구가 부사가 돼서 here가 똑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구나. 예, 전명구는 95% 이상 부사입니다. 필기하세요. 형광펜 다른 색깔도 괜찮으니까 칠해 보세요. 밑에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The sun rises in the eastern hill 이렇게 돼 있네요. 태양은 떠오른다. 동쪽 언덕에서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도 인이 전치사 인이잖아요. 뭐뭐 안에 라는 뜻의 또는 뭐뭐에라고 쓴 겁니다. 글씨 되게 못 쓰네. 조그맣게 쓰려니까 막 뭉개지네요. 인이라는 말이 뭐뭐 안에 뭐뭐에 얘는 뭐뭐로 이런 뜻이잖아요. 전치사인이고요. 그러면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목적어로 명사 나와야죠. 이렇게. 얘는 관사고 얘는 형용사고 얘는 명사인데요. 요게 하나의 의미단으로 명사로 보는 겁니다.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로 쓰이는 전명구가 나온 거고요. 전명구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꺽쇠칩니다. 부사니까 얘는 돼지꼬리 땡냐에서 날아갑니다. 태양은 떠오른다 라고 되어 있는 말에서 여기 있는 이 인디 이스턴 힐이 없어도 얘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명사가 부족한 게 없는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이 동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완전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왜요? 완전해서 뭐가 필요 없어? 보충해주는 말 필요 없어요. 옆에 자동사니까 뭐가 필요 없어? 옆에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예, 그 상황이고요. 자, 여기 있는 동사들이 비동사나 come 같은 단어나 rise 같은 단어들이 다 일형식 동사라서 또는 exist 같은 단어가 다 일형식 동사라서 옆에 아무것도 없어도 exist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죠. is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죠. comes 옆에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똑같죠. comes 옆에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똑같죠. rises 옆에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똑같죠. 왜냐면 돼지꼬리 땡냐로 생략할 수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되잖아요. John comes, John이 온다. 완전한 문장이라고요. 뭐 더 추가적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부사니까 날아가니까. 얘는 왜 있는 겁니까? 뜻을 좀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애들이 부사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1형식 해결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2형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1형식 설명 들었는데 2형식 잘 모르겠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한 번 듣고 다 이해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는 학생은 고등학생쯤이나 돼야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2형식 가봅니다. 여러 번 반복한다는 얘기 계속 했습니다. 자, 2형식은 불완전 자동사라고 되어 있네요. 불완전 자동사라는 것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보호라는 걸 처음에 학생들이 아주 힘들어해요. 지금 이 동영상 보는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보호라는 개념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몇 달 뒤에는 많이 좋아집니다.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많이 좋아집니다. 자, 자동사니까 목적어가 없는 건 위에서도 했던 거고요. 자, 얘는 보면은 the sun rises 해가지고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즉 명사,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가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옆에 보니까 I am John 해가지고 얘는 동사 다음에 명사가 오네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아닌 명사가 옵니다. 얘가 누가 John이니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John이란 말이야? I가 주어인데 얘가 S 주어인데 이 주어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충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주격 보호라는 거예요. 가만히 찬찬히 들으면서 헤아리다 보면은 이해하게 됩니다. 처음에 바로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나는 존이다예요. 그러니까 이 존이라는 명사가 이 문장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즉 주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를 보충하고 있구나. 얘가 없으면 나는 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불완전해요. 선생님, 여기 위에서도 비동사가 있었는데 얘는 1형식 완전문이라면서요. 똑같은 비동사가 어떤 경우에는 1형식 완전문으로 쓰일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2형식 불완전 자동사로 뒤에 보호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문장이 어떤 식으로 단어들이 배열되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나는 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M이라고 하는 게 2형식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존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 동사가 불완전하다. 왜요?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다.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해서 2형식이구나. 또 여기서 유의해야 할 거는 보어가 명사잖아요. 이렇게 네모가로 쳤으니까 명사잖아요. 보어가 명사면 이 주어와 주격 보어, 즉 주어와 보어의 관계는 이퀄이에요. 이걸 이퀄이라고 합니다. 내가 존이고 존이 나입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옆에 가볼게요. I am happy. 얘는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온 다음에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나오네. happy, 행복한. 얘가 지금 누가 행복하다는 거야? 주어가 행복한 상태라는 거 아니야? 주어를 보충하고 있구나. 그럼 얘도 주격 보호가 되겠네요. 얘는 2형식이고요. 나는 행복한 상태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주어하고 보호가 이퀄이 되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이퀄 땡이라고 합니다. 이퀄에다가 슬래시 짝 쳐가지고 아니야, 이퀄 아니야 이 말이죠. 나는 행복한 상태이다인데 나하고 행복한은 이퀄이 되지 못해요. 왜냐면 얘는 명사고 얘는 형용사니까 명사하고 명사가 이퀄이 되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명사와 명사가 이퀄이 되죠. 나는 행복한 상태이다 해가지고 이때는 2형식이고 주격보호로 형용사가 나왔고요. 여기 요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슬래시라고 할 거예요. 슬래시라고 쓴 거는 학교 시험 문제에서 I am happy가 맞아, I am 뭐가 맞아 라고 할 때 여기에 쓰는 것들은 틀린 것들이에요. 내가 써주는 것들은 얘가 맞아요. 슬래시하고 쓰는 건 틀린 거예요. happy가 맞냐 뭐가 맞냐가 시험에 주로 나오느냐, 물결 표시 ly는 부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핸드아웃에 했던 것처럼
quick이라고 하는 말이 형용사예요. 빠른 이란 뜻의 형용사예요. 여기 형용사에다가 일반적으로 반드시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ly를 붙이면 부사가 돼요. 해석은 뭐야? 빠르게 이렇게 되죠. 이거를 다 쓰기 싫으니까 quick이라고 한 다음에 밑줄 치고 슬래시 하고 quickly 다 쓰기 싫어서 물결 표시 ly라고 씁니다. 물결 표시 ly란 말은 quick이란 말에다 ly 붙이라는 얘기예요. quickly 다 쓰기 싫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럼 얘는 형용사가 맞아 부사가 맞아를 물어보는 시험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 있는 게 맞는 거고 슬래시하고 쓴 게 틀린 겁니다. 나중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I want to go 이렇게 됐을 때 이 want는 뒤에 목적어로 to 부정사만을 요구해요. 너무 어려워요. 아유, 들어보세요 그냥. to go가 to 부정사인데 얘는 목적어로 to 부정사 나와야 돼요. 이렇게 슬래시하고 뭐 쓰냐면은 물결 표시 ing 쓸 거예요. 얘는 무슨 말이냐? I want going to go가 아니라 go ing going 이 되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이유로 I enjoy going 나는 어디 가는 걸 즐긴다 라고 했는데 이 enjoy라는 단어는 뒤에 동명사 나와야 돼요. ing 나와야 된다고요. 뭐가 나오면 안 돼? 슬래시하고 to 물결 표시 이건 또 뭡니까? to go 다 쓰기 싫고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다. to 물결 표시면 이 going이 맞고 to go는 틀리다라는 표시. 슬래시하고 쓰는 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에서 quickly 다음에 슬래시하고 ly 쓰면 부사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형용사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왜 틀린 것까지 나중에 이제 필기까지 다 외우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자꾸 틀린 것까지 외우라고 하느냐는 고등학교 가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쭉 유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것도 익숙해지기 위해서 얘는 요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야. 얘는 요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야. 얘는 요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야. 요런 거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ly라고 쓴 거는 I am happy가 맞지 I am happyly는 틀리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주격 보호잖아요. 영어에서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 아니면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대다수는 보어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 그래서 보호 역할하는 게 두 개 있다고 표시했었거든. 보호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되는 거구나. 부사는 보호 역할 한다고 안 돼 있구나. 그래, 명사가 보호 역할, 형용사가 보호 역할 한다니까 옆에 나와 있는 게 명사가 주격 보호 역할하고 있고 형용사가 주격 보호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동영상은 고등학교 3학년은 물론이고 대학교 가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지식들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거 수업 진행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지금 조금 처음 보는 개념이라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잘 참고 버텨보세요.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여러분이 해피란 단어를 모르는 학생은 별로 없을 거예요. 행복한이란 형용사. 왜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냐? 여러 번 봤으니까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명사가 주격보호로 쓰이고 형용사가 주격보호로 쓰인다는 개념도 처음 보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계속 몇 달 동안 누적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 여러분에게 해피가 뜻이 뭐니? 그랬을 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되듯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중3 말쯤 돼가지고는 고등학교 3학년 것까지 웬만큼 끝나는 상황으로 고등학교 가서는 영어 공부하는 시간보다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을 많이 늘릴 수 있어요. 고등학교 가서 많이 덜 힘듭니다. 뭐 편하다는 얘기는 거짓말이고 영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덜 힘듭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 형식인데요. 나는 존이다 밑에 있는 문장이 얘하고 얘가 같은 성분이고
My sister is singing이란 말이 얘하고 같은 성분이라서 그래요. I am John. 나는 John이다. 이퀄인데요. My hobby. 이게 주어네요. is singing 이렇게 해서 내 취미는 노래하기이다. 예, 노래하기라고 명사로 해석되네요. 그러니까 뭐뭐 하기, 물결 표시 하기라고 해석되네요. 그럼 얘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동명사라고 합니다. 동명사는 품사가 명사예요. 동사이지만 지금은 명사로 사용된다 이 말이라고요. 동명사예요. 내 취미 노래하기이다 해서 얘 singing이 명사예요. 동명사거든요. 얘가 주격 보호예요. 주격 보호로 명사가 쓰였으니 주어와 보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퀄이 되죠. 얘는 이형식 동사고요. 내 취미 노래하기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아, 나는 존이다처럼 이퀄이네요. 보호가 명사니까 존이 명사듯이 singing은 명사입니다. 동명사입니다. 옆에 문장 가볼까요? My sister is singing. 내 여동생은 노래하기이다가 아닌데 이건 내 여동생은 노래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돼요. 내 여동생은 주어고요. 명사죠. 노래하는 중이다. 이게 형용사입니다. 얘가 sing이란 동사에 ing가 붙어서 동명사가 되기도 하고요. sing이란 동사에 ing가 붙어서 현재 분사가 되기도 해요. 현재 분사가 되면 얘는 뜻이 노래하기가 아니라 뭐야? 뭐뭐 하는 중 이렇게 해석됩니다. 필기 따라오면서 동영상 보는 거죠. 얘가 주격 보호예요. 내 여동생은 노래하는 중이다예요. 그럼 내 여동생과 singing은 이퀄일 수 없죠. 이퀄 땡이 됩니다. 이퀄 땡. 얘는 이형식이고요. 아, 얘하고 똑같네요. 나는 행복한 상황이다. 내 여동생은 노래 부르는 중이다. 이 my sister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얘가 보충해줘요. 주격 보호예요. 주어가 이 짓 하고 있구나. 이런 행동하고 있구나. 근데 얘가 이때는 형용사고 이때는 명사, 즉 얘는 동명사고 얘는 현재분사. 말이 너무 어려워요. 현재분사, 동명사. 동명사는 네모가로 쳤는데 현재분사는 문법선이 뭘까요? 품사가 뭐냐고요? 명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앞에 핸드아웃 찾아봐 보세요. 앞에 핸드아웃에 현재분사가 품사가 뭔지 돼 있어요.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는 형용사입니다. 슬리핑 베이비, 잠자고 있는 아기. 선생님, 슬리핑 베이비 같은 건 해석도 쉽고 한데 이걸 굳이 형용사니 명사니 이런 거 막 수식을 한 이런 거 다 해야 되나요? 예, 그게 문법입니다. 너무 싫다, 재미없다, 해야 되냐 이렇게 의구심 갖지 말고 예, 선생님하고 배운 학생들 중에 이 학원은 문법만 잘해가지고 운영되는 학원이 아니에요. 문법, 어근식 단어, 그리고 영작,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까지 공부 되게 잘해서 좋은 대학교, 좋은 과 많이 간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이거부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깝깝해하지 말고 천천히 익숙해지는 상황까지 기다려보세요. 내 여동생은 노래하는 중이다가 맞죠? 얘는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라고요. 동가로 치죠. 얘처럼 형용사예요. 이퀄이 안 되죠. 그래서 여동생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동생이 노래하는 중이다가 되니까 이퀄은 아니에요. 얘는 내 취미는 노래하는 것이다예요. 이퀄이에요. 내 취미는 노래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안 돼요. 취미라고 하는 건 보이지도 않는 어려운 말로 추상명사라고 하는데 실체도 없는 생명도 없는 애가 무슨 노래를 하고 있는 중이겠어? 아니에요. 내 취미는 노래하는 거야. 내 목표는 지금 교사가 되는 거야. 내 꿈은 해외여행 하는 것이야. 이렇게 동명사가 나와야 돼.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이 형식을 우리가 했는데요. 불완전 자동사라는 걸 했어요. 불완전하다는 건 뭔가 불완전하니까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한데 누가 불완전하냐? 주어 옆에 동사가 있는데 그 옆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와서 주어를 보충해줘야 돼요. 누가 행복한 거야? 나. 아, 주어를 보충하는구나. 누가 좋아하냐? 나. 아, 주어를 보충하는구나. 노래하기가 뭐야? 내 취미. 아, 주어를 보충해 주는구나. 누가 노래하는 중이야? 주어. My sister가 노래하는 중이구나. 아, 주어를 보충해 주는구나. 주격 보호가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걱정하지 말란 말을 여러 번 듣긴 했지만 걱정이 되네요. 아유, 걱정해야죠. 조금씩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동사에 관해서 조금 더 쓸 말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비동사 같은 경우 이 비동사는 몇 형식이야? 2형식이잖아요. 비동사가 2형식으로 쓰이면 뜻이 뭐뭐이다예요. 나는 행복한 상태이다. 내 여동생은 노래하는 중이다. 나는 좌안이다. 내 취미는 노래하기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1형식으로 쓰일 땐 뭐였어? God is. 신은 존재한다. 이런 거란 말이야. 뭐뭐이 있다. 존재한다. 이런단 말이야. 나중에 하겠지만 Where are you? 몇 형식이냐? 평서문 어순으로 바꾸면 You are where이에요. where는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거는 품사가 부사예요. 얘는 없는 거예요. 어디에? 란 부사라서 없는 거예요. 그럼 얘만 있잖아요? 그럼 몇 형식이겠어? 1형식이죠. 너는 있다. 어디에? Where are you? 너 어디에 있니? 있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게 있다라는 뜻의 1형식 동사라서 그래요. 비동사가 1형식일 때 있다입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나가보도록 합니다. 아, 비동사가 1형식일 때 뜻이 뭐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냐? 뭐뭐이 있다. 2형식일 때 뜻이 뭐니? 비동사가 뭐뭐이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5학년들도 몇 달 안에 대답이 나옵니다. 네, 초등학교 5학년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은 맞지만 예, 초등학교 5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기 전에 먼저 외웠던 거죠. 외우다 보면 그러면서 여러 문장을 보다 보면 이해가 되는 때가 옵니다. 3형식 갑니다. 3형식은 완전 타동사, 즉 완전하단 말은 보호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셨잖아. 완전하니까 보호가 필요 없다. 옆에 아무것도 안 와도 되나? 타동사니까 아하 목적어가 와야 되네요. I hate John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John을 싫어한다예요. 이 I하고 이게 주어죠. 네모가로 친 거 얘들아. 좀 진하게 네모가로 네모가 아니라 이 I가 주어고요. John도 명사네요. 근데 여기에 봐봐. I am John 이랬을 때는 내가 John이야 이럴 거랑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주어가 누군지를 얘가 설명해서 주격 보호라고 했는데 이건 해석이 어떻게 돼? I hate John은 나는 John을 싫어한다예요. 나하고 John은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뭐뭇을 또는 뭐뭐를 뭐뭐하다라고 하는 해석이 돼요. 이 hate 같은 3형식 동사는 이거를 우린 앞으로 3형식 타동사니까 타동사 뒤에 뭐 오는 거야? 앞에 핸드아웃에서 했는데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오는 거. 타목이에요. 타목관계, 접목관계 했었죠.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3부의 타목이 됩니다. 아우, 고등학교 때까지 나오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게 정말 고등학교도 나오나요? 원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입니다. 수학같이 어마어마한 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할 수 있어요. 나는 좌안을 싫어한다 해서 나하고 좌안은 아무 상관이 없네요. 나는 좌안이다. 희한하게요. I am hate. 좌안 해가지고
세 단어로 되어 있는 게 똑같아요. I am John, I hate John. 뭐만 다르니? 동사만 다르잖아요. 아, 그래서 1, 2, 3, 4, 5 형식은 동사에 따라 구별한다는 거구나. 예, 맞아요. 동사에 따라 구별합니다. 똑같은 세 개의 단어고 주어하고 동사 오른쪽에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얘는 2형식 동사라 뭐뭐이다예요. 나는 존이다예요. 얘는 3형식 동사예요. 나는 존을 싫어한다. 이렇게 해석되네요. 예, 그 차이가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3형식은 나는 존을 싫어한다 라는 말로 해서 2형식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구조 같은데 동사가 달라서 뭐뭐이다, 뭐뭐를 싫어한다 이렇게 됩니다. 4형식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 이해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4형식에 I gave him a book. 나는 그 남자에게 하나의 책을 주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동사가 4형식 동사거든요. 4형식 동사는 수요 동사라 그래서 수요는 우리가 상장 수요식 할 때 그 수요예요.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주다. 그런 단어들이 많죠. 뭐 teach 같은 단어도 나는 그 남자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다. 랜드 같은 거 나는 그 남자에게 책을 한 권 빌려 주었다. 쇼 같은 경우도 나는 그 남자에게 길을 보여주었다. 하여튼 주었다, 주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4형식 수요 동사예요. 그러려면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냐 이거예요. 따라오세요 필기. 얘가 주어고요. 나는 그 남자에게 책 한 권을 누구에게 뭔가를 이렇게 돼서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주었다 해서 간접 목적어라고 하죠. IO가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 누구는 사람이에요. 보통 대상이죠. 사람에게 물건을 direct object DO라고 쓴 거예요. 그 4형식입니다. 나는 그 남자에게 책을 한 권 주었다 이렇게 되네요. 수요 동사들은 누구에게 뭔가를 주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수요 동사라고 합니다. 요 4형식 동사를요 3형식으로 바꾸는 게 나옵니다. 얘가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I 주어 gave a book to him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얘는 왜 3형식이라는 건가요? to him의 to는 품사가 뭘까요? to는 전치사예요.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오니? 뒤에 목적어가 와요. 전명구가 돼요. to 다음에 오는 him은 명사라 전명구입니다. 전명구는 부사라서 꺽쇠치고 돼지꼬리 땡냐 날라가요. 그럼 얘는 없다는 거잖아요. I gave a book은 나는 책을 한 권 주었다 해서 몇 형식이야? 3형식이고 타동사라 뒤에 3부의 타목이 됩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야? 나는 존을 싫어한다. 나는 한 책을 주었다. 똑같은 3형식이 되는 거라고. 전명구를 날린다는 개념이 굉장히 낯선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 어려운 문장들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날리는 상황이 돼서 주제 찾기도 더 훨씬 편해집니다. 전명구는 대부분의 경우가 부사입니다. 그래서 I gave a book to him은 나는 하나의 책을 그 남자에게 주었다 해서 이 부분은 돼지꼬리 땡냐 쳐서 부사라 날아간다면 I gave a book 3형식이 됩니다. 즉 나는 그 남자에게 책을 한 권 주었다. 나는 책 한 권을 주었다 그 남자에게인데 얘는 단어 수가 오히려 얘보다 더 많죠. to가 하나 늘어났으니까. 하지만 전명구니까 얘는 없는 거라 3형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 있는 건 뭡니까? 이때 이 to 같은 애들도 있고요. 또 for 같은 애들도 of 같은 애들도 있는데 이러한 전치사들이 이 동사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잖아요. 안 보였네요. 여기에 쓰이는 전치사가 to가 올 수도 있고 for가 올 수도 있고 of가 올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 덕택이냐? 누구 때문에 바뀌는 거냐? 얘 때문에 그래요. give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꿨을 때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to가 오는 애들입니다. 실제로는 전치사 to가 오는 애들이 제일 많죠. 전치사 for가 오는 애들이 make, buy, cook, find, get, order 이런 단어들이고요. of가 오는 건 ask, inquire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만 외우면 얘는 나머지 전부 다 전치사 to가 오는 애들입니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 이게 전치사 to가 맞냐, for가 맞냐, of가 맞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학교는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요 책에 1, 2, 3, 4, 5식에 이제 교재 가지고 할 때 얘는 이제 MBC 파게오라고 하는 게 나오면 for, ask, inquire는 of, 나머지는 전부 다 to 이런 거 외우게 될 텐데 지금은 일단은 제일 대표적인 단어, 수요 동사의 제일 대표적인 단어 give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뭔가 준다는 개념이니까 누구한테 주는데 뭘 주는데 목적어 두 개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3형식으로 바뀌게 됐을 때 여기 있는 간접 목적어 IO가 뒤로 전치사 뒤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때에 전치사 to가 나오는 경우가 give 같은 동사다. 그래서 to him은 사라지고 나면 I gave a book이라는 3형식 문장 얘와 똑같은 문장이 나온다 라는 거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 다시 5형식 내려가 봐야 됩니다. We made John boss 이러네요. 우리는 해석해보세요 이거. 우리는 존을 보스로 만들었다예요. 누가 보스야? 누가 대장이야? 보스는 명사예요. 존이 보스잖아요. 존을 보스로 만들었다니까. 아, 그럼 얘는 우리는 뭐뭇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얘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나와요. 얘가 목적어야. 존을 있잖아. 뭐뭇을 뭐뭐를 이렇게 되면은 목적어란 말이야. 우리는 존을 뭐로 만들었어? 보스로 만들었어. 누가 보스야? 존이요. 아, 그러니까 존이라는 목적어를 보충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해준다 그래서 얘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불완전 타동사란 말이 불완전하다는 건 보호가 필요하다는 건데 얘는 목적격 보호가 필요한 겁니다. 목적어 옆에 목적격 보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5형식이라고 하고요. 이거 비슷한 게 뭐 있었지? 2형식 가면 불완전한데 보호가 나오는데 이 보호를 주격 보호라고 합니다. 주어를 보충해주고 있어요. 누가 존이야? 주어요. 누가 보스야? 존, 목적어가요. 목적어를 보충해준다고 해서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거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목적격 보호가 명사잖아요. 그럼 얘네 둘은 이퀄이 됩니다. 얼마 전에 마무리한 이 근처 고등학교 전교 1등 있던 팀 애들하고도 고3 수업하면서 고3 여름에 수업이 마무리되거든요.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5형식 아니니?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 옆에 나오는 말이 얘하고 같은 개념 아니냐? 얘를 풀어준 게 얘 아니냐?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예,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필요한 지식들이라고요. 얘는 5형식이고요. 얘는 주어고 우리는 만들었다 존을 보스로 대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됐네요. 밑에 가볼까요? We call the activity singing. 이거 해석이 어떻게 돼? 우리는 그 활동을 노래 부르기라고 부른다. 그러네요. 부른다니까 뭐뭐를 그 활동을 뭐라고 부른다고? 노래 부르기라고 부른다고요. 아까 애들이 막 교실에서 막 피아노 치면서 막 뭘 하고 있던데 아 노래 부르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그 활동을 노래 부르기라고 하는 거구나. 이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 옆에서 보충해 줍니다. 목적어를 보충해 주니까 목적격 보어입니다. 얘는 동명사예요. 동명사는 품사가 명사죠. 얘는 해석이 뭐야? 뭐뭐 하기. 이거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은데요? 했죠. 내 취미 노래하기. 얘는 명사입니다. 주격 보고 주어와 이퀄이 됩니다. 이건 명사니까. 얘는 그 활동 노래 부르기. 예, 동명사예요. 그럼 얘네 둘의 관계는 이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활동을 노래 부르기로 한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존을 만들었다. 존이라는 AI 로봇을 만들었다. 삼형식이에요. 나는 존을 싫어한다. 같은 우리는 존을 만들었다. 삼형식이에요. 근데 존을 뭐로 만들었는데 존이 어떤 상태야? 보스인 상태예요. 그러면 오형식 되는 겁니다. 존이 보스인 거니까. 우리는 그 활동을 불렀다. 뭐라고? 노래 부르기라고. 삼형식이 아니라 오형식입니다. 즉 목적격 보호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목적격 보호가 등장하면 오형식입니다. 타동사라 목적어, 얘가 목적어잖아요. 거기에 목적어 다음에 보호가 옵니다. 그래서 그걸 목적격 보호, 명사하면 동명사하고 이퀄이 됩니다. 얘랑 비슷한 얘기가 되네. 이랑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겠네. 그러면 We made John happy. 우리는 존을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몇 형식이라고? 삼형식이겠죠. 뒤에 목적어 나오는 뭐뭐를 그러면은 목적어라니까. 우리는 존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다고? 행복한 상태로. 얘는 형용사잖아요. 얘가 오형식이고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인데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얘네 둘은 이퀄이 안 되죠. 이퀄 땡. 누가 행복한 거니? 우리야, 존이야? 해석해보면 우리는 존을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구나. 존이 행복한 상태구나. 주어가 아니라 우리는 존을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다. 존이 목적어니까 얘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존이 주어니까 얘는 주격 보호입니다. I가 주어니까 얘는 주격 보호입니다. 누가 행복한 상태야? 주어가요. 그럼 주격 보호네. 누가 행복한 상태야? 목적어요. 그럼 목적격 보호네. 슬래시한 건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물결 표시 ly 있으면 부사란 표시죠. 보어는 명사하고 형용사가 하는 겁니다. 대부분. 반드시는 아니에요. 부사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고3 레벨쯤 되면 부사가 보어로 쓰이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건 너무 지금 신경 쓸 상황 아니라고요. 밑에 We saw John singing. 해석해보세요. 해석해보세요. 우리는 존이 노래하는 중인 걸 보았다예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 We saw John은 몇 형식이야? 우리는 존을 보았다. 나는 존을 싫어한다. 뭐뭐를 뭐뭐하다. 우리는 존을 보았다. 여기까지 끝났다면 몇 형식이야? 3형식이죠. 근데 singing이 나와요. 누가 노래하는 거야? 우리야? 아니죠. 존이 노래하는 중이잖아요. 그럼 얘는 목적어는 맞고요. 목적어가 이 짓 하고 있네요. 존이 노래 부르는 중이네요. 얘는 목적격 보어고 목적격 보어가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뜻은 뭐야? 뭐뭐 하는 중. 우리는 존이 노래 부르는 중인 걸 보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비슷하네요. 누가 노래 부르는 중이야? 주어가요. 그럼 주격 보어네. 누가 노래 부르는 중이야? 목적어가요. 그럼 목적격 보어네. 얘들은 이퀄이 안 되겠죠. 이퀄 땡이 됩니다.
이 형식과 오형식에는 보호라는 개념이 있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격 보호가 나오고요. 주어가 불완전하니까 주어를 보충해 주네요. 오형식은 목적어가 불완전하니까 목적격 보호가 나오네요. 모양은 비슷하죠. John singing, both singing, happy singing, happy singing 비슷하네요. 가만히 한번 1, 2, 3, 4 형식이 지금 마무리되는데 가만히 한번 봅시다. I am John이 세 단어고 I hate John이 세 단어예요. 다른 게 뭐야? am하고 hate예요. 아, 동사에 따라서 얘는 2형식이고 얘는 3형식이 되는 거구나. 다른 거구나. 밑에 가면요. I gave him a book. We made John both 있는데 book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본다면 하나의 의미로 보면 하나의 책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왜 4형식이나 5형식이냐? 동사가 달라서 그래요. 어느 동사는 4형식으로도 쓰이고 또 그 동사가 3형식으로도 쓰여요. 그럼 옆에 있는 문장의 단어의 배열을 봐야 돼요. gave가 지금은 4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사가 한 형식으로만 쓰이지 않아요. 심지어 어거지로 하면 make 같은 동사를 1, 2, 3, 4, 5형식을 다 쓸 수도 있다고 하죠. 억지가 좀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동사 하나가 항상 그 형식으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여기 비동사는 1형식이라면서요. 있다. 여기 비동사는 2형식인데요. 이다. 아, 똑같은 비동사지만 1형식일 때 비동사는 있다. 2형식일 때 비동사는 이다. 아, 즉 형식마다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도 여러 형식으로 쓰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한 동사가 여러 형식 가능.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동사가 1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 2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구나. 써보세요. 내려가서요. 이 gave라는 동사와 이 gave라는 동사는 한 동사인데 한 동사가 여러 형식이 가능하구나 라고 써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나중에 이 형식 형자라고 하는 핸드아웃을 하게 되면 한 동사가 여러 형식으로 쓰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좀 알만한 He runs quickly. He runs 뭐가 될까요? he runs는 좀 그렇고요. 예문이 적절한 예문이 아니라서 다른 예문 쓸게요. 아니면 쓸 거 없어. 그냥 보면 돼.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면 힘들어. 아, 또 he를 쓰고 있어. 뭘 쓰려냐면 the well ran dry 그리고 he runs a small company. 아, 이런 거만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 걱정하지 마.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려는 얘기는 run이라는 동사가 1형식으로 쓰일 때와 2형식으로 쓰일 때와 3형식으로 쓰일 때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한 동사가 여러 형식으로 쓰인다는 거. He runs quickly는 부사잖아요. 얘는 날아가니까 없는 거예요. 그는 달린다. 이건 1형식의 뜻이 달리다예요. 그는 빨리 달린다예요. run이 2형식으로 쓰면 2형 형자라고 하는 걸 하게 될 텐데 고등학생들도 이런 뜻인지 모르고 있는 애들이 있길래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얘는 2형식으로 쓰면 얘는 뭐뭇이 되다예요. The well ran dry 그러면 얘는 한정사 즉 관사가 앞에 나왔으니까 얘는 명사예요. 그럼 얘는 우물이에요. 우물이 마른 상태가 형용사예요. 마른 상태가 되었다예요.
그 우물이 말라버렸대 뜻이. 이걸 어떤 애들이 뭐라 들어? 잘 달렸다 건조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게 잘이 아니에요. well이 W-E-L-L이 부사로 쓰면 잘, 형용사로 쓰면 건강한, 명사로 쓰면 우물이에요. 그 우물은 말라버렸대요. 해석을 못해요, 이 문장을. 모르는 단어 있니? 해석을 못해요. 1, 2, 3, 4, 5 형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얘는 he runs a small company. 얘는 뒤에 명사가 나오고요. 그는 하나의 조그만 회사를 경영한다. 이때 삼형식일 때는 뭐뭇을 경영, 운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경영 부위가 뭐예요? 하다라고 하는 말이 동사의 의미니까 굳이 하다라는 말 쓰지 않고 부위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경영하다란 뜻이에요. 언제 필기하는데 하다까지 다 쓰니 경영 부위, 경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하나의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run이라는 동사가 형식을 여러 가지로 쓰게 되고 뜻도 달라집니다. give라는 동사가 이건 뜻은 같아요. 여러 형식으로 쓰일 수 있고요. 얘는 형식도 다르고 뜻도 다르네요. 비동사인데. 예, 다시 갑니다. I am John, I hate John은 세 개의 단어가 있지만 동사 때문에 형식이 다르다. 밑에 여기 하자고 말했죠. 나는 그 남자에게 책을 한 권 주었다. 우리는 John을 보스로 만들었다인데 하나 주어, 둘 동사, 명사, 명사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사형식이라 그래서 뭐 네모가로에게 네모가로를 주었다고. 얘는 오형식이라 그래서 네모가로를 네모가로로 만들었다예요. 해석이 달라요. 해석을 해보면 나는 그 남자에게 책 한 권을 주었다고. 우리는 존을 보스로 만들었대. 얘하고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남자가 책이 될 순 없어. 얘하고 얘는 같은 거예요. 그 남자가 보스예요. 존이 보스라고요. 아, 내가 존이에요. 주격 보호니까 이퀄이 돼요. 내가 존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I하고 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나는 존을 싫어해요. 형식이 달라지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잔인한 얘기인데 뭐 초등학교 애들은 5학년 애들은 뭐 들으면서 웃더라고요. 근데 봐보세요. She made us cookies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얘는 둘 다 she made us cookies인데 얘를 사형식으로 만들 때와 사형식이라고 해석할 때와 오형식이라고 해석할 때 뜻이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여자는 사형식이면 아이오에게 디오를 주다예요. 그 여자는 우리에게 쿠키들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면 이 쉬는 천사예요. 정말 좋은 여자다. 우리에게 쿠키들을 만들어 주다니. 똑같은 문장인데 얘를 만약에 오형식으로 해석하잖아요. 그 여자는 우리를 쿠키로 만든 거예요. 즉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에서 이퀄이 되면 우리를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싶지만 이거 얘기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 되게 좋아하던데 우리를 죽여서 말려가지고 갈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계란 넣고 뭐 해가지고 반죽으로 쿠키를 미안합니다. 너무 잔인한 얘기해서. 근데 뭐 설명하는데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 여자는 우리를 쿠키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우리가 쿠키야. 그 여자는 우리에게 쿠키를 만들어 줬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 쉬는 악마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잔인한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이 똑같은 문장이지만 4형식으로 해석하냐 5형식으로 해석하냐가 너무 다르잖아요. 4형식, 5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1, 2, 3, 4, 5형식이 다 중요해요. 누가 보스야? 존이라고요. 누가 책이야? 그 남자.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남자가 어떻게 책이 돼? 4형식이어야 돼요. 존에게 보스를 주었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존에게 보스를 만들어 주었다? 보스라고 하는 것들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존을 보스로 만들어 준 거고 존에게 보스라고 하는 거를
사서 갖다 준 게 아니라고요. 4형식이 아니라 5형식이라고요. 처음에는 이 1, 2, 3, 4, 5형식에서 2형식과 3형식을 되게 헷갈려요. 또 4형식과 5형식도 되게 헷갈려요. 이해해요. 문제는 이런 문장들을 많이 보면서 아, 기부 같은 동사들은 4형식이더라. 메이드는 5형식이 많이 나오더라. 고등학교 때 많이 나와요, 5형식으로. 1, 2, 3, 4형식을 지금 처음 하면서 많이 힘들어 할 수 있어요. 자꾸 외우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통째로 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통째로 외우면서 계속 반복시킬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처음이라 좀 힘들 거라 천천히 외우게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무리 마지막 설명할 게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we made John happy, we saw John singing 있는데 요렇게 되는 요 부분이 형용사잖아요. happy도 형용사, singing도 형용사. 그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야. 해봐. 조심해서 happy하고 singing만 이렇게 해가지고 형용사잖아요. 여기 올라가면 이 형식에도 happy하고 singing이 요렇게 동그라미 쳐주면 얘가 형용사란 말이에요. 그럼 보니까 중요하다 얘들아. 이렇게 연결해서 뭐라고 쓰냐면 형용사로 끝나면 문장이 형용사로 끝나면 몇 형식 아니면 몇 형식이야? 예. 2형식 아니면 5형식입니다. 왜냐면 주격 보어로 형용사가 나온 경우. 형용사로 끝났잖아.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가 나온 경우. 형용사로 He was kind when he was young at school.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문법선을 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금방 안 돼요. 1, 2년 해야 돼요. When he was young at school은 문법선이 꺽쇠란 말이야. 부사절. 처음부터 너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다 이해한 사람은 정말 훌륭한 거고 이해하지 못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은 선생님 스쿨이라는 명사로 끝났는데 이게 왜 이형식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용사로 끝난 거예요 지금. 왜냐면 when he was young at school은 돼지꼬리 땡냐로 날아갈 거라 얘는 없는 거예요. He was kind 즉 형용사로 끝난 거예요. 형용사로 끝나면 몇 형식 아니면 몇 형식 2형식 아니면 5형식이다. 요 2형식 떠올려야 되고 이 문장 떠올려야 돼요. 5형식 이 문장 떠올려야 돼요. 나하고 수업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몇 형식이야? 라고 물어봐서 몇 형식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러죠. 야 이거는 we made John happy하고 똑같은 거잖아. 니네가 1, 2, 3, 4, 5형식 핸드아웃에 외웠던 그 문장 하면서 이 문장을 씁니다. I ate John이잖아. 3형식이잖아.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온 문장이 I love her 이렇게 나왔다. 몇 형식이야? 그러면은 애들이 대답을 잘하는 경우가 많지만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뭐라 그래? 뭐하고 똑같은 문장이야?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 뭐하고 똑같은 문장이야? 나는 좌는 싫어한다. 이 문장 가지고 외워져 있기 때문에 얘도 아 맞다. 나는 좌는 싫어한다처럼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 아 이거 3형식이다.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요 문장들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장들을 외워야 돼요. 어디가 팁니까? 라고 하는데 처음 하나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여러 번 써서 이 통째로 제목 옆에 T 쓰면 이거 통째로 다 T예요. 여기 X 친 거는 빼고요. 나머지는 다 네가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초등학교 5학년 애들도 시험 보면 다 외워서 필기까지 다 똑같이 씁니다.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준 원아웃 알트리라는 연습장에다가 여러 번 써가지고 외워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다 못 써도 돼요 처음엔. 하면서 계속 반복시킬 거예요. 그래서 다 외우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1, 2, 3, 4, 5식으로 구별이 안 되면 다른 부분들 정말로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에서 이게 안 돼가지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외워야 됩니다.
필기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외워가지고 와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 하고 설명 더 좀 해주고 좀 다시 한 번 더 한번 외워봐. 시간 한 30분 더 줄게 또 외워봐. 이 부분 잘 못 외웠네. 다시 한번 외워봐. 이 부분 다시 한번 외워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에 천천히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가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라 처음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요거 외워보는 거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학원에 오면은 다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 요거 쪽지 시험 본 시험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다 못 외워도 와가지고 이런저런 설명 다시 들으면서 다시 외우는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두 번째, 일과의 두 번째 핸드아웃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